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황희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Y 메나텍입니다. 부제로는 30대 가장이 부자 아빠 된 방법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첫 번째 현실 점검, 두 번째 소득의 질에 대해서, 세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네 번째는 메나텍의 아이템과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그 가장이라는 무게는 너무 많이 무겁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정말 직장에서도 경쟁이 밀리고, 그리고 임금 동결이 되면서 들어가야 될 생활비나 여러 가지 세금도 인상이 되는 형편에 있지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극한 직업에 큰딸, 작은딸이 임신을 해서 할아버지가 될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가장이라는 그 무게는 정말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는 게 너무 힘든 게 사실인데요. 제가 평생에 가장으로서 돈을 얼마나 벌고 또한 얼마나 쓰는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을 500만 원으로 잡으면 1년이면 6천만 원을 벌죠. 30년이면 18억을 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금을 다 떼고 월급을 500만 원을 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가정이라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장이 총 벌어들이는 돈은 18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자녀 한 명당 양육 비용이 4억을 넘어갑니다. 2명이면 8억, 3명이면 12억이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 집값 평균이 3억인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도권으로 넘어가면은 10억 가까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부부들의 노후 생활비는 어떻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 부부 둘이서 매 끼니 때마다 짜장면만 먹어도 30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차량은 어떠신가요? 평생에 2번 차를 바꾼다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잡아도 5천만 원, 많은 것은 1, 2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비를 제외하면 아이 2명이면 마이너스입니다. 생활비를 포함하면 아이 1명도 힘든 실점이죠.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레전드인 리처드 브리스브룩은 40-40-40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당 40시간 근무하고 40년을 근무하면서 자신의 40%도 자산의 40%도 가지지 못한 채 은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데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만한 물체 때문에 가장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실업률은 높아지게 되었고, 또한 실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실질적으로 OECD 고용 전망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고 나서 11%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실업률보다 더 높은 실업률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데가 여행업계죠. 전 세계적으로 항공여행업계는 전 세계 1억 개의 일자리가 증발이 되었으며, 또한 2020년도 1분기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의사들 또한 100곳을 문을 열면 65곳이 문을 닫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언택트, 접촉하지 않는 경제활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는 영화에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US 메나페스트를 가게 될 때에 비행기 안에서 보게 된 영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패신저스란 영화입니다. 그 패신저스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바텐더와 함께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자세히 보시면 사람 같지만 로봇입니다. 이런 현상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더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점원들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카페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편의점에도 무인 계산대가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편리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되겠죠. 1968년 홍콩 독감, 그리고 2009년도 신종플루, 2019년도 코로나19,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 가지는 WHO가 생긴 이래 3번의 팬데믹을 선언한 바이러스 창궐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바이러스만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사스, 2014년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 2015년에는 메르스, 그리고 크지는 않았지만 남미 쪽에 유행했던 자카 바이러스까지 그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마다 가장의 무게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일자리 소멸이 있었고 일자리가 소멸이 됨으로써 가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되었죠. 이런 바이러스가 터질 때마다 나의 일자리가 없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를 준비하고 사시겠습니까? 경제학자이자 자산가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21세기형 비즈니스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여 받는 소득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듯 보이지만 경제위기 때 가장 위험한 소득의 형태라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의 소득의 질은 어떤 것이 안전한 것인가? 제 스토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30대 가장입니다. 결혼은 2014년도 8월에 했고요. 그리고 메나텍 사업을 알아본 지는 결혼하고 1년 뒤인 2015년도 9월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아이가 그 이듬해 1월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의 생활 상황은, 경제적 상황은 중소기업을 다니며 약 23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요. 모자라서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다가 시급이 더 높은 야간 사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와서 저금도 할 수 있겠거니 또한 생활적으로 여유가 있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시간이 더욱더 모자라게 되었고 돈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1월에 저희 스폰서께서 로버트 기요사키의 21세기 비즈니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어보라고 하십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소득은 종류가 다른 게 있구나. 이 지구상에는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지만 그 직업의 소득의 질을 따져보자면 4가지로 나누신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분면 근로자는요, 어떤 직장에 고용이 돼서 시간을 투자해서 받는 한 형태이고요. S4분면 자영업자는요, 내가 고용이 된 것이 싫어서 내가 사장이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업가 B4분면은 50억 이상 투자를 하거나 2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I4분면의 투자자는 돈이 돈을 버는, 즉 돈으로서 이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산소득의 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의 분류가 이렇게 4가지겠구나 생각하겠지만 그 형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왼쪽 4분면은 바로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형태죠. 오른쪽 4분면은요, 시스템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뭘까요? 빨간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왼쪽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95%의 인류가 이 직업의 종류를 가지고 있고 또한 5%의 돈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반면에 오른쪽 4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5%의 인구가 95%의 돈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소득이 부족한 것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는 방법, 즉 소득의 질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돈을 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선택했던 잡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4분면에 속했겠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모자란 생활비는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는 S4분면이 되겠죠. 저는 E와 S4분면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당연히 이 둘의 소득은 시간을 투자해서 버는 소득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은 시간이 없었던 게 되었죠.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바뀌었습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스템이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제목이 21세기 비즈니스인데요. 우리는 20세기의 교육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살면서 20세기의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들은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에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것마저도 배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20세기의 지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20세기 때 배웠던 지식은 뭡니까?
좋은 대학을 다니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좋은 직장을 다니면 평생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1997년도 IMF, 2009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겪으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평생 직장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구나. 결국은 평생 직장의 평생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개념, 좋은 대학교를 다니면 좋은 직장, 좋은 직장은 나의 평생 안정은 이런 공식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기업가의 정신으로서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득의 질을 주장하는 주체권을 가지는 그런 기업가의 정신으로서 똘똘 뭉쳐진 사업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래에 보시다시피 앨런 머스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기업가의 정신으로서 본인의 사업을 일군 사람입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은 직장에 소속이 된 것이 아니라 기업가의 정신으로 자신의 사업을 펼쳐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소득의 질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이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버는 일입니다. 결국은 내가 시간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되었을 때, 즉 시간을 투자해야 될 직장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결국은 나의 소득도 위태롭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오른쪽 사보면에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소득을 벌기 때문에 결국 내가 시간을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더라도 결국 내가 재정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사부면의 일을 하게 되면은 아래의 종류와 같은 일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은 어떻습니까? 창업 비용이 50억 이상 들어가고 또한 20명, 200명 이상의 조검원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이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5년에서 10년 동안 시스템이 굳혀질 때까지, 즉 손익분기점을 넘을 때까지는 수입이 없다고 보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는 어떨까요? 일반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노하우를 배우고 그것의 대가로 가맹점비를 지출하지만 결국은 창업 비용이 1억에서 15억 가까이 들어가지만 1년 만에 3분의 1 이상이 파산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내가 투자하고 싶은 주식,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 눈에는 보이지만 결국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를 넘어 21세기가 되면서 정보가 곧 돈이 되는 시점에서는 하나의 직업군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비사부면에 속한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간을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소득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일이 되는데요. 특징으로는 투자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운영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트타임으로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15년도 9월에 메나텍 사업을 알아보고 2017년도 9월까지 사업 2년차 동안 플랜 B로서 이 사업을 구축하면서 결국은 QPD를 달성하였고 메나텍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만큼 메나텍에서 나올 수 있었기에 제가 메나텍에 올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부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지금은 중소기업의 월급의 3.5배를 벌고 있습니다. 소득의 한계가 없어서 꿈과 목표를 이루고 더 큰 꿈과 목표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바로 김태수 박사님의 한국사의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 김태수 박사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엘빈 토플러와 함께 강연을 한 미래학자이면서 또한 네트워크 마케팅이 결국은 한국 사업의 주축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견을 하고 신유통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법학자로서 신유통법을 제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봤을 때 1920년 하버드 경영대학의 던킨 교수가 개발한 다단계 이론이 다단계 판매가 되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때에 큰 수혜를 입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은 1980년도 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엄청난 부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1990년대 다단계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발전이 되면서 엄청난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90년대에 다단계가 뿌리 내리지도 못할 환경에 다단계가 들어와서 불법과 변종이 판을 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단계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대학가의 대자보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아닌 다단계 판매가 어떤 사기 행각인가 이런 부분이 실리게 되었고, 또한 뉴스에 많은 사기꾼들이 다단계업을 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을 우롱하였기에 우리들의 인식에는 다단계 하면 안 좋은 인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다단계업은 합법이었습니다. 1995년도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정확하게 다단계업은 이렇다라는 정확한 정의가 적혀 있으면서, 또한 방문 판매법 2조 11항에는 사업 권유 거래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글화시킨, 즉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정확한 법문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판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큰 차이점은 바로 이 판매라는 단어인데요. 방문 판매도 보시면 판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도 판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확한 정의가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이때 유인은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이드한다는 뜻입니다. 금품을 수수하거나 재화를 구입하게 하는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소득의 기회를 알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업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아이템은 어떻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단계 판매가 이제는 합법적이고 결국은 사업의 기회를 알선해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제품을 거래나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인데, 결국은 이 제품이 어떻는지 그리고 질이 어떻는지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매 혹은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메나텍을 볼 때에 이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1980년대를 보시면 세포에 대한 모습이 바뀌어 있습니다. 1980년도 이전에는 광학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본 바 겉면이 맨질맨질한 그런 세포의 그림을 볼 수밖에 없었지만, 전자현미경이 개발이 되면서 고배열로 비춰보니 세포 끝에는 촉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1990년대에 이르러서 이 촉수가 하는 역할이 뭔지 논문을 내고 노벨상을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 세포의 촉수가 하는 역할은 세포끼리 대화를 하고 인지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과 질병의 차이는 세포의 촉수의 개수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그것을 만드는 영양소가 글리코 영양소인데요. 이 글리코 영양소를 메나텍은 제품화를 상용화시킬 때에 교과서에 실리기 전에 특허가 나올 때에 연구 비밀, 즉 기밀권으로 꽁꽁 묶어서 특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약회사가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영업기밀권입니다. 그래서 이 영업기밀권으로 꽁꽁 묶어놓은 이 글리코 영양소 때문에 결국은 메나텍은 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되었고 현재도 상장되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업기밀권으로 꽁꽁 묶어놓은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특허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특허 분쟁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소송에서 메나텍이 이김으로써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특허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 혹은 고객님들, 많은 회사에도 특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특허가 가치가 있다는 뜻은 결국은 특허에 침해 당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면 아시겠죠. 많이들 특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상대방인 제약회사에 의해서 특허 침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메나텍의 글리코 영양소는 2006년도부터 11년도까지 특허 분쟁 소송이 있었고 그 침해를 당했던 이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논문과 임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의 자산이 형성이 될 건데, 이 자산이 형성될 때에 아이템이 이 정도 급이 되어야 추가적인 구매와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의 가치를 보고 메나텍에 투자를 하고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나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아이덴티티는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회사는 M5M의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미션 5 밀리언입니다. 즉 500만 명의 굶어 죽어가고 있는 기아들에게 500만 명의 소비자와 연결시키는, 즉 1대1로 매칭시키는 그런 미션인데요. 우리 메나텍의 소비자가 500만 명이 된다면 전 세계 한 해에 기근으로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500만 명의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500만 명의 소비자를 500만 명의 기아들과 묶는 그런 미션입니다. 사장님들께서 메나텍의 제품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런 기아들과 자동적으로 1대1 매칭이 돼서 도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저와 저희 아들도 이렇게 미국에 건너가서 M5의 미션을 수행해 봤습니다. 또한 사업은 하면 할수록 직급에 따라서 후원할 수 있는 아이들의 숫자도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지금 400에서 800명 정도의 기아들을 돕고 있는데요. 사업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렇게 돕는 일도 같이 되니 저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재미가 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 젠 필저라는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이 폴 젠 필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에 속한 종업원으로서 경력을 쌓는 정통적인 구조가 기업가 정신을 토대로 한 진로 개척의 자리를 내어주는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두려운 것은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고, 정보를 파악을 했더라도 도울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팀이 메나텍의 글로벌 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정말 기업가 정신으로서 나의 삶을 제대로 개척해보고자 마음을 먹으신 분이라면은 메나텍의 글로벌 원의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미래를 아름답고 또한 활기차고 그리고 또한 밝게 꾸며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